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우리가 시장 흐름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또 바로바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투자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찾아보고요. 투자에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비캠, 성일아이텍 이런 종목도 올라올 때 챙겨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워낙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차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축에서는 AI, 한 축에서는 2차 전지, 그 안에서 순환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오늘 드디어 폐배터리 이쪽이 눌렸을 때 지난주 매수, 이번 주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또 빠르게 점검을 하고요. 포트폴리오를 좀 우리가 압축 대응을 해놨죠. 압축 대응을 해놨고 환율이 지금 2월 초 대비해가지고 지금 100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외인의 수급이 연속성이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못내 신경이 쓰였어요. 당시 1210원대에서 1200원대 후반까지 급하게 올라왔을 때 한 차례 줄였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트레이딩을 계속해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제 오늘 또 줄이고 있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또 그 다음 차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고 특히나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2400선. 다행히 하루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기존의 저점 라인 때 2400대 초반이죠. 갭으로 뚫고 내려가는 모습. 다행히 밑꼬리 달면서 올라와줬고 오늘 갭으로서 올라왔죠.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어제는 급락, 오늘 급등. 급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지수는 코스피가 1%, 코스닥이 0.85% 상승하는 가운데 어제와 다르게 상승 종목수가 1040 종목, 월등히 많고요. 특히 시총 30위권 안에 있는 대다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중에서 LG 엔솔, 삼성 SDI, LG 화학 같은 바로 2차전지 진영 강세와 전자와 닉스 같은 반도체, 즉 기술주 성장주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공식이죠. 카카오, 네이버 같이 올라오면서 카카오뱅크페이도 동반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즉 낙폭 과대 이런 주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양매수 차익 비차익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구나. 여기에 따른 증시에서의 시사성, 시사점, 의 사실 연속성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러한 부분이 외인 기관이 차익 비차익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시가총액 최상단 사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기대감, 반갑 테슬라 기대감 있는 거죠. 그에 따른 영향 같이 나타나면서 기술주, 특히 2차 전지 중심으로 또 강하게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오늘 국내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반적으로 기술주, 2차 전지 중심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에 연속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건 우리가 항상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라간다고 따라가기는 안 되겠죠. 올해 들어서 계속 포인트는 그거죠. 워낙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자, 쫓아가지 말자. 바로 그 근거는 여기 있잖아요. 어제 급등 나왔었던 쪽 어디죠? 로봇. 오늘은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어제 올라왔었던 어제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죠. 상대적으로 쉬어가고 있죠.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신소재와 더불어 특히 코스모 화학은 폐배터리 쪽으로 봐야 됩니다. 이쪽 특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과 LNF 에코프로 BM, LNF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가니까 LG 엔솔과 삼성 SDI 같은 셀업체들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성일 하이텍, 세비캠, MPC 에너테크 등 폐배터리 쪽이 올라오고요. 그렇죠. 즉,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이 2차전 진영 내에서 꾸준히 체크가 되고 있다. 어제도 체크를 해드렸고.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는 다 올라가기보다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었던 이스페타시스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이쪽만 상대적으로 좀 강했구나 하는 부분 자체. 어제는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친구들이 올라왔죠. 텔레,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 그러면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빠지는 종목들 이런 부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눈에 띄는 뭐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 체크. 그쵸? 트레이딩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텔레칩스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즉, 그 안에서 순환매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미국 증시 나스닥이 올라왔습니다. 반발 매수세.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 개정 합의하면서 유로, 파운드 강하다 보니까 달러 약세, 국채금리 하락, 그로 인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성장주 강세, 달러 약세 같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또 모멘텀과 더불어 2차전지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왔고요. 국내에서도 로봇이나 AI나 그와 관련된 이런 호재는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죠. 항상 호재와 악재는 있는데 시장에서 어디를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크게 두 가지죠. 2차 전지 쪽, AI 쪽, 그죠? 메타버스 쪽일 수도 있고 AI 쪽일 수도 있고 결국 AI, 로봇, 메타버스, 디지털화 되어가는 가운데 인간의 일부 좀 보완해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 트렌드 그리고 2차 전지도 꾸준히 폐배터리, 충전, 리튬 계속 확대 재생산 그쵸? 에코프로 같은 대장주 쉬어가니까 그 밑에 단에서 올라오죠 또. 그리고 이쪽은 해외죠. 미중, 우크라이나. 자,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로봇, 2차 전지. 그쵸? 2차 전지. AI, AI, AI. 그죠? 그리고 특이적인 게 AP성, 세아특수관 같은 우주 쪽, 데이터 쪽, 이런 쪽도 테마성 순환매구나. 거래대금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구나. 그렇죠? 에코프로 어제 올라오더니 쉬어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 어제 올라오더니 쉬어가고 그죠? 그리고 엠데스테크 그죠? 금요일날 상한가 간 이후에 어제 쉬어가고 AI 다음 차례 자율주행쪽 체크를 해드렸었고 이게 또 시장에서 반응이 세게 나와버렸죠. 정치 테마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보면 뭐 로봇이나 폐배터리나 돌아가면서 순환매 이쪽으로만 지금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1분기 실전 모멘텀 공백 구간에 이러한 흐름이 최소한 3월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이번 달에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지난달 초에 이런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드렸죠. 사실 알고 있지만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최근의 시장 장세예요. 아는 만큼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사실 경제학 박사나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 부자는 되어야겠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딱 이 바닥인 것 같아요. 항상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빠르게 또 피드백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질문 쭉 올라왔어요. 최근에는 또 채팅을 통해서 꾸준히 답변을 드리고 있죠. 네이버 최근 조정받았고 3% 정도 손실 중입니다. 비중은 15%고 기술자 약한 흐름에서 보유 손절 대응 필요할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추세를 깨고 내려간 이후에 보통 상거래 이내 회복을 못하면 추세 깨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뭐 이런 추세 추종 이런 흐름보다는 낙폭 과대 종목들은 워낙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반등 시 좀 비중 축소하면서 잘 빠져나오는 형태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특히 웨인드르 선호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2023년 보시면요. 이때죠. 꾸준히 샀다가 보시면 2월 들어가지고 웨인드르 수급이 연속성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런 낙폭 과대 중심으로 조정이 나왔죠. 큰 틀에서 이런 흐름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환율은 1210원대에서 1310원대까지 100원이 튀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네이버는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단기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이 나와준다. 하향 조정이 나와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인덱스 자금,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라서 등락 이런 부분이 저하가 되는 흐름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네이버는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외인들의 수급 워낙 치고받고 하는 모습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같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외인 사니까 조금 올라오고 이런 모습도 같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비중 더 늘리지는 마시고 일부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자. 그리고 지금 손실폭 자체가 3% 정도 손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한 1.2% 정도 올라와가지고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원금 정도 선에서 좀 그 BP 선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정도에 좀 잘 팔고 나오는 형태로 좀 네이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AI 쪽과 2차전지 쪽 그 안에서만 순환매가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메인들이 연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 중입니다. 반도체에서는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 삼성전기, 하나마이크론 계속 보유 중인데 제 판단에 맞는지요. 예, 이런 종목들은 저도 꾸준히 체크를 해드리는 종목들이고요. 한미반도체나 이런 친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HBM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고 조정 이후에 깔끔하게 다시 가고 있죠. 그대로 홀딩. 그리고 말 그대로 게시판 파괴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비전 플레이스먼트 글로벌 1위 장비업체로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 반도체 투자 다운사이클 벗어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저는 미리 주가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AI 반도체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파크 시스템. 실적과 더불어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장비 안에서도 유독 눈에 띈다라고 체크를 해드렸죠.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자갈길 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중장기 투자고 앞에서 이제 트레이딩 위주로 매매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 지난주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죠. 뭐 성일하이텍 같이 한 2, 3년 보고 길게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6개월, 1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기적으로 이렇게 좀 길게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즈,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기도 MLCC죠. 이쪽이 결국 중국과 함께 경기 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커버 가장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하나마이크론도 저 좋아하는 종목이죠. 패키지 1등 업체입니다. 삼성 쪽. 상대적으로 눌려있는데 이런 종목도 길게 보고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판단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질문 주셨던 중기 투자에 대한 답이 이러한 종목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종목들이 아니라 글로벌 1등 찍거나 삼성 내 비중 1위던가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5,200억대 뭐 몇백억대 시총하는 것도 아니고요. 꾸준히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1,000억대 작년에도 실적 잘 나오고 있고 3분기까지 누적 900억 이런 부분 자체가 넘어가고 있죠. 950억 1,000억이 훌쩍 넘어가고 좋은 기업들이에요. 중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리오프닝 제주항공 외에는 미보유 중이다. 제주항공 TA항공이 최근에 좀 더 강했죠. TA항공이 좀 더 강했고 제주항공 LCC 이쪽도 강해요. 지금 사실 추세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지만 바로 회복을 했죠. 무너졌었고 하나 둘 셋 상거래 이내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행히 추세 복귀했고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손절 추가 보유를 한다면 라면 관련주만 손이 가는데 그의 타 업종이나 종목이 있는지요라고 문의 주셨는데 세 가지 기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 변함없습니다. 기존에 스튜디오 드래곤 정도 저희가 선정을 했죠. CJEM 뭐 이런 쪽. 그때 넷플릭스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었고 그거 바로 체크한 다음에 정리했었고 그죠? 바로 정리했었죠. 그리고 나서 쭉 떨어졌었죠. 돌반학제 하이브는 아직도 좋아하고요. 1번 적자의 삭자로 돌아선다. 제주항공 휴이항공 2번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엔터 쪽 하이브 최근에 SME M&A 관련 이슈로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저는 하이브. 그죠? Y젠터나 이런 친구들 다 좋습니다. JYP랑. 다 좋습니다. 그쵸? 3번. 아, 글로벌 경쟁력 갖고 있고 3번 확실한 숫자가 찍힌다. 베이토브스,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죠. 이게 부담스러운 덴티오. 그죠? 휴젤이 최근에 그 보톡스 논란 때문에, 레벨 이슈 때문에 쭉 떨어져 버렸죠. 오히려 이런 종목 내에서도 좀 기회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돌리는 거 확인하고 사야겠죠. 빠지는 종목을. 그리고 에스테틱 쪽 이런 쪽에 비율 중심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시스도 꾸준해요. 좀 느리다 뿐이지. 맨날 우리가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계속 언급을 하니까 그런 종목을 봐서 그렇지. 꾸준합니다. 클래시스를 비롯한 데시스 메디컬 꾸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종목도 가지고 계셨으면 익절이죠 다. 제가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그 한 비중 자체를 한 10종목 많이 넘기진 않으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쳐낼 수도 있고 더 빠른 종목들 갈아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만약에 그런 것들 제한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면 쳐내는 형태로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상한 종목들이 아니라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안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정도 최근에 눈에 보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차이나 리오프닝 쪽에서 눈에 꼽히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매수 관점에서 점검이요. 포스코홀딩스는 이번에 사명도 변경을 하죠. 퓨처앤드림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포스코캠하고 포스코홀딩스야 당연히 리튬 쪽 뭐 이런 쪽이고요. 꾸준합니다. 이쪽은 포리야 뭐 매수 관점이요. 네, 저 지금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이고 저는 어느 정도 초반 띄워놓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홀 꾸준해요. 리튬 관련된 말 그대로 재평가와 그리고 양회 또 이제 3월 4일, 5일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길게 끌고 가시던지 트레이딩 관점이시던지 둘 다 접근이 가능하고 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홀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결국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월봉, 주봉, 지금 보면 일봉 다 상승이에요, 추세. 월봉 추세 상승, 주봉 추세 상승, 일봉 추세 상승. 근데 분봉 추세 하락. 아,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추세가 하락하고 있으면 매수 기회가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상승한 종목은 지지를, 월봉, 주봉, 일봉 상승한 종목 지지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상승한 종목 지지 확인했고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추세의 상대성이죠. 돌파,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그러면 33만원선 안착 나오는 거 확인하고 이런 부분 살 수 있겠다 하는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드리죠. 하이브 시초가에 초병 보냈는데 5일선과 11선 강하게 돌파 매수 관점. 저도 하이브 오늘 신경 쓰이더라고요. 오늘 YG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하이브도 당연히 눈이 돌아갔고요. 최근에 추세 잘 타고 가고 있다가 권리관계 불확실성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횡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더. 그렇지만 초병 띄워놓고 추가적으로 완전히 저점 깨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저라면 손절 라인은 좀 여유 있게 두시고요. 이런 종목들은. 그럼 따라가는 형태로 한 17만 5천 정도 손절 두고 그럼 따라가는 형태로 초병 띄워놨으면 좀 더 지켜보는 형태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시초가에 어차피 사셨으니까요. 시초가에 잘 사셨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빠질 때 산다 하는 생각으로 좀 차분하게 모아가시는 형태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던 종목들 중심으로 피드백 쭉 드려봤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거 챙겨가고요. 또 승부주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오후자 또 점검을 하면서 계속 포트폴리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좀 압축적으로 대응을 해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것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오늘 또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목한 소통을 통해서 지난주 체크해놨었던 또 MDS 테크 바로 목요일날 얘기했는데 금요일날 상한가 가버렸죠. 뭐 해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시장 흐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 흐름 따라서 매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제가 화목한 소통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